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잘 몰라서 발언권을 하시려면 어떻게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발언권을 누르셔야 되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위에 마이크 음소거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어, 음, 주인님 혹시 우리 서포터즈님들 목소리 한번 다 키울 수 있을까요? 음, 네, 오른쪽 위에 발언권을 누르시면 관리자분께서 발언권을 주셔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모든 발언권은 없이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예, 네네. 너무 안타깝네요. 예.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양이 방석도 계시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이 방은 저희 첫째 딸 방이고요. 어, 저희 첫째 딸 방에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잘 모르겠지만 방탄에 대한 굿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분으로 이 방에서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예, 예, 강아지도 출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상당히 잘 지내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다가 쓸데없는 얘기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딴짓은 좀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저에 대해서만 잘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모 중학교에 공립중학교, 임용고시 패스해서 20년째 지금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발언권을 요청하셔서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마 그 발언권을 얻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시간도 참 잘 갑니다. 송희성님 유튜브에서 봐주셨다 하니까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어, 중간중간 이제 파워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 그 좀 혼란스럽더라도 저를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발언권을 누르시면 요청하시면 수락해 드리니까 여러분 잘 참여하시는 분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원래 배짱이 커서 선물 드릴 때 좀 크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마 피자라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 소개는 아마 포털 사이트에 이성남 치면 어모 중학교 이성남이나 한국고아사랑 이성남 치면 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상당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상당히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이따 파워포인트를 열게 되면 또 제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 2, 3분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바람개비 스포츠를 왜 하시는지 오늘 좀 궁금하고 또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제 나이 때는 이러한 자주 모임이 없어서 저는 이런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고요. 저도 평범하게 3년 전까지는 새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큼 저도 아직 이러한 바람개비 서포터즈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고향, 가짜 고향이 되겠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5살에 보육원에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아무런 그 생모에 대한 연락처가 없이 제 동생과 함께 살다가 21년 살다가 퇴소를 하였고, 지금도 김천서 살고 있습니다. 얘는 주로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이 우리들이라고 지칭할게요. 뭐 죄송하지만 뭐 가족이라 하기도 그렇고 후배님이라기도 그래서 우리들이라는 말에 조금 거북해도 좀 오늘은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동 우리 복지시설에 아동 양육시설에 자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21년 살다가 나오게 되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20년째 더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바람교회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여러 가지로 자립에 조금이라도 이제 성공의 어떤 그 단계에 올라섰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자립을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보호 아동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할과 앞으로의 그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노파심에 뭐 라떼는 뭐 제 꼰대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야한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고 그리고 뭐 교사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꼰대 아닌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바람개비 스포츠 강의를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장원에서 어떠한 특강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도전적인 말을 드려야 될지 그런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될지 제가 한 달 반을 고민하고 정말 스스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어제 새벽까지 만들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고민하며 만든 자료가 사실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 정말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사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의 어느 정도 그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라면 잘 치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고 한다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하면서 조금씩 강의를 준비하고 우리 한국고아사랑협회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제 소개가 좀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도 괜찮고 이렇게 주먹 계속 남겨주시면 임선미님 오늘 또 이게 별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잘 체크해 놓을게요. 그런데 제 화면에 지금 현재 박태양님, 송희성님, 함동희님, 김수아님, 임선미님, 김유진, 장은지님 이분들밖에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 간단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들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18분인데 정각에 한번 쉬고 정각에 10분 동안 쉬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2분 동안 제가 열심히 혼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화면에 예비 12기 김가희님만 크게 보여요. 제가 설정을 잘못한 건지 전 처음에 보장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정이 제가 학교에서 줌을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김가희님만 크게 보이나요? 혹시 뭐 여러분끼리 마스코트나 그런 어떤 대표 얼굴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여러분 뭐 외모가 다 준수하시고 바른개비 서포터즈로서의 어떤 그런 죄송해요 자질과 예 여러분 다 멋지십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요. 일단 40분 가량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주무시더라도 귀만 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머한 사람인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질 수 있네요. 예. 쓸데없는 얘기하더라도요 좀 용서해 주시고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나요? 제가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주인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인님? 네,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러면 여러분 채팅방에 파워포인트가 잘 보였는지를 좀 글로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바람개비 스포츠즈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남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채팅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숫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번이 5살에 보육원에 입소하였다 이고요.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시설 앞에 가게에 버려졌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살았고 고등학교 3년간 학급 실장을 하였다. 고등학교는 아시죠? 우리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남고는 아무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힘이 세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3년간 학급 실장을 하였다. 이 중에 틀린 게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리고 4번. 4번도 여러분 힌트가 옆에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죠? 옥조 건정 훈장. 옥조 건정 훈장은요. 훈장은 대한민국에서 주는 거고 건정 훈장은 공무원들이 34년간 근무를 했을 때 퇴임할 때 받는 훈장을 이미 저는 40대 중반에 아주 특별한 계기로 이 훈장을 받게 되었고요. 힌트를 다 줬네요. 5번 교육 전문 직원. 여러분 장학사 아세요? 장학사? 장학사는 교육 전문 직원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6년간 근무하면 교감, 그리고 교감 다음에 이제 교장을 할 수 있는 그 장학사에 합격하였다. 이 중에 몇 번이 저에 대한 소개로 틀린 내용일까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잘 맞출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년간 학급 실장을 하여가지고 나름대로 좀 학교 생활을 즐겁게 그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또 제 스스로 또 내성적인 조금은 내성적이었는데 이러한 실장을 통해서 스스로 학교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좀 살아가려고 실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때에서 전교 1등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시설에서 알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렇긴 좀 하죠. 아무튼 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한민국 서승상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잡음이 들리는 거 보니까 빨리 넘어가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 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잠시 후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공유를 할 테니 가능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저에 대한 소개로 아니면 우리가 오늘 특강을 듣는 이유나 여러 가지 큰 그림에서 제가 한번 아동보호에 대한 다양한 강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제가 최근에 활동한 특강입니다. 한번 보시면 백석대학교에서 시설보호 경험, 그리고 율곡고등학교에서 보호시설 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봉사관을 가진 이 미래 인재되기, 구미여자고등학교에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동료중학교에서 자존감 회복, 이런 강의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강의들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강의를 선정했느냐, 저를 섭외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먼저 어떤 방향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제목들을 제가 선정하였습니다. 이 제목들을 선정을 왜 하게 되었느냐, 먼저 시설 보호 경험을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거죠. 시설에 들어가면 뭐랄까, 모든 곳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경험에서 시설 보호 경험을 제가 한번 강의를 했고, 그다음 율곡고등학교라는 곳에서는 그 고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어떤 봉사관을 가져야 하는가, 시설에 갈 때 어떤 생각으로 봉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전에 한 번도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 구미여자고등학교에서는 그렇다면 제가 시설 출신으로서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시설 출신들도 힘들지만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학대받는 가정, 모든 아동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당사자로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학교 교육이 보호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제 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느꼈던 그런 차별적인 것들,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그래 선생님들의 아동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동로중학교에 가서는, 이 동로중학교는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존감과 또 어떤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야 되는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처럼 시설 출신이 아니면 절대로 강의할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동 양육 시설에 대해서, 또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멋있죠. 이 역할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던, 그리고 주변의 어떤 교수님들,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연구했던 분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 이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개 겸 이러한 활동들이 참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해서 이것들을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의 저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보육원 출신 교사 이성남의 행복을 빚어낸 이야기.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에서 희망을 찾고 당당하게 일어서다. 사실 저는 학교 교직에 나와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정말 더 당당하게 살아가보자 해서 공개를 하게 되게 된 것이죠. 행복한이라는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이 없고 좀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가,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고아이다. 여러분, 고아라는 말이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저 역시도 아주 불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아주 그 원색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그 거북하거나 불편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고아여도 괜찮다. 보호 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님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들어간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보다 훨씬 더 부모님의 어떤 존재를 모르는 아동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제가 고아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고아여도 괜찮다, 보호아동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또 아시겠지만 정말 시설에서 자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처럼 모든 우리 후배들이 그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책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행고라는 TV입니다. 그 나행고에서는 제가 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과 보호 현황 이것들을 한번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반이 알고 있는 아동 복지 시설의 불편한 진실과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다문화 그리고 탈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그들과 우리 보호 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우리를 정의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 스스로 개똥 철학으로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참 뭐랄까 조금 더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스스로 유튜브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육원 출신으로서 제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이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가 보육원에 성장한 것을 자녀들에게 언제쯤 얘기를 해야 하는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은가, 아이들이 아빠의 엄마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그런 대한 내용들을 저의 개똥 철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서와 이런 유튜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바람기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우리 후배들의 멘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고요. 조선일보에서 올 2월 4일에 아이들 돕는 보육원 선배들 버려진 아픔 아닐까 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새 아저씨죠. 다 결혼을 했으니 3명의 아저씨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분이 고아권익연대 조연한 대표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브라드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고아산업회 이성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우리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사실 최근에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랄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좀 더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조 모임으로서 서로서로 어떤 고민을 공유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아동 권리 보장원에 얘기를 하면 정말
더 나은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주고요. 이렇게 활동하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최근에는 자립준비 청년 한국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청년협회라고 또 새로 여러분 선배들 바람개비 서포터즈 선배들 중심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우진 대표님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저는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독자 투고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내용을 이전 5월 4월 초 정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독자 투고를 한 거죠. 보호 종료 아동 보호가 종료되었다. 어떤 보호를 말하는 것인가? 자연 보호인가? 동물 보호인가? 정보 보호인가? 정말 보호 종료 아동에서 보호는 다름 아닌 아동을 보호합니다. 한 해 4,000명이 보호 아동이 나오는데 세상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법적 용어 대신 자립 청소년, 보호 청년이라는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언론에 나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든 좋지 않은 정책이든 현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만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도인데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정말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꼭 잘 숙지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로는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고 자립의 동반자가 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마음의 안정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큰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바람개비 스포츠 활동도 이제 해야 하니까 잘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할 때 멘토 활동을 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정말 이러한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스포츠도 아마 6개 모임으로 12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니 너무나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로 진학이든 취업 훈련이든 자립 역량이든 참 너무나 많은 분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국가와 정부의 여러분의 아픔과 또한 우리들의 실태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한 뜻을 모아서 이러한 또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빨리 시행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정부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촉구를 하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밥그릇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따라서 제가 신문사에 또 투고하려고 쓴 이제 글들입니다. 그렇다면 7월 13일에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보호 자립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또한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공공 후견인 제도를 잘 운영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설프게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의존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당당한 사회 구성이 되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들이 청년들이 혜택을 당연한 듯이 누리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신문사에 투고를 하려고 써놓은 글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쁘겠죠. 저도 학교 생활하느라 참 바쁘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재미는 혹시 있으신지 제가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댓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댓글 보니까 뭐 퇴장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입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네요. 좀 지루하시긴 하죠. 예,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람기 서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까.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이 활동을 하고요. 거기서 거친다면 저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까지 우리 주변에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떤 양육시설의 후배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십사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사실 뭐 보좌원에서 제가 특별한 뭐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강사로 안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참 힘들죠. 저도 대학생 때 돌아보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나 힘들어서 저 시설에서 용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어서 저도 아르바이트 여러분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의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는 이제 체육과였는데 뭐 단복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운동용품을 사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값지고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그림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 후견인 제도와 법적 후견인과 같은 의미인가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법적 후견인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과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자립주당을 받고 자립정착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누가 관리해 줄 것인가? 과연 그 돈을 관리할 때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고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공후견인은 단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후견인 제도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법적 후견인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뭐랄까 어느 정도까지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 그냥 질문이 있고요. 많은 질문은 없어서 이제 한번 그대로 이제 화면 공유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나는 이거 저 JTBC에 최근에 있었죠. 나는 바람개비, 나는 땡땡땡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바람개비 서포터저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이게 일단 참 저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더 쉽게 자립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현대 아산재단에서 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스카이 대학 일반 친구들과 함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현대 아산재단에서. 그래서 그때 다른 대학생들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많은 대학생들이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데서 큰 이제 힘을 얻고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또 분들이니까 서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문적인 지식 없이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보육원에 있는 아동, 가정 위탁에 있는 아동들은 생애 주기는 어떻게 될까? 그냥 출생이 되면 이제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생애 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바람개비 스포터즈를 왜 하는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스포터즈에 대한 어떤 역할, 어떤 공문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게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람개비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주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립의 어떤 수월성, 어떻게 하면 자립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을 잘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를 한 번쯤 이 주말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와 흡사하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자립에 대한 멘토죠, 멘토. 멘토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뭐 아주 유능한 그러한 멘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대학생, 또 대학생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감으로써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느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에 갔을 경우에 자립을 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대학을 갔을 때 사회에 바로 나오는 것보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으니 그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또한 자립의 자리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겠지만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말씀드려 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들은 보장을 해서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먼저 어떤 긍정적인 마음, 자립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끼리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들리는 어떤 후문에 의하면 스포터즈 활동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저도 부정적인 말을 하긴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좀 아쉬운 점, 또 우리 정부의 아쉬운 점, 그리고 우리 아동 시설의 원장님들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그러한 희망적인 마음을 전달하는 것. 대학에 가보니 참으로 힘들다. 뭐 장학금을 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너무 힘들다. 주변에 중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대학을 갔을 때의 좋은 점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불편한 진실과 또 사회의 차별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야 하는지 시설에서 가출을 하는 아이들에게 가출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물론 가출을 했다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런 보육사님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립에 대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성장한 것은 좀 불편해요. 힘들고 사회에 나와서도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힘들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잘못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포터즈 활동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저도 강의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기회 되면 한번 나중에 대면을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일주일간 자가 격리 중이에요. 이동 동선이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 자가 격리 중에 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토요일에 여러분들 만난다는 이런 희망적인 마음으로 지금 자가 격리를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지금부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 또 끊고 여러분 또 소통을 좀 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파워포인트가 옆으로 잘 지나가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제가 그렇구나. 죄송해요. 다른 분들이 화면 잘 나왔나요? 지금 파워포인트 방금? 예.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목소리는 잘 들렸죠? 목소리는? 네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잘 들려도 돼요. 제가 목소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나쁜 편은 아니고, 사투리를 좀 쓴다는 단점이 있지만, 뭐, 이해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제부터는 좀, 법으로 좀 갈 겁니다. 법으로 좀 갈 거고요. 법으로 갈 거고, 그렇군요. 네. 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53분이니 간단하게 7분 강의를 보고 1교시를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제34조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양육시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 내용들을 모르고 서포터 활동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2조의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고 자란다. 그리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래서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 제3항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그러면 보호 대상 아동이란 누구인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학대하는 경우,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런 아동들을 말하고, 아동 학대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아동을 위한 권리들이 있어요. 이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보면 제38조 자립지원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 자립지원 계획에 보장원의 장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들은 이러한 일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아동. 그리고 이제 관련 법을 보면요, 이제 관련 법이 아니라 다른 여타 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해 증진을 위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아니 다문화 인식 개선도 하고, 그다음 이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죠. 이 센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센터들이 이 지역에 각 시도에 각 지역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만큼 우리 아동복지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대단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차별 금지, 장애인의 날, 장애 아동 예방, 교육, 직업 등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등록,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보면 보호 결정 및 사회 적응 교육, 그다음 직업 훈련, 그리고 생활 보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까지, 이런 재단과 센터, 이러한 것들이 여타 법에는 다 있는데 정말 아동복지법은 그러한 것들이 강제 사항이 없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개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큰 욕심은 아니고요. 제 바라는 것은 여타 법, 다문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의 수준 정도의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앞서 봤던 이러한 법과 연관시켜서도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 4대 권리도 있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 네 가지를 봤을 때에도 과연 우리가 시설에서 이 모든 것들이 권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생존이나 보호를 받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어떤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받은 것은 없는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것이죠. 말이 좀 빨라 상당히 너무 죄송합니다. 공유를 정지하고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 얼굴이 좀 보이게 되었어요. 영광님, 고은지님, 김수아님, 예, 몇 분 얼굴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 좀 어렵죠? 혹시 그 법대나 행정 쪽에 혹시 전공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나중에 제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싶은데, 우리 중에 판사도 나오고, 우리 중에 검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또 행정 전문가도 나오고,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람기업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들도 명백하게 따지면 이러한 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것들은 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에 놓여져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시간은 좀 큰 그림에서 좀 뭔가 좀 막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둘째 시간에도 조금 더 좀 둘째 시간부터 좀 가벼운 것들이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뭐 1교시 고생 많으셨고요. 10분 뒤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에 제가 제 소개도 화면으로 영상 공유할 테니 한번 보시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재님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